물론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그 당시에 되게 크게 제 나름대로 깨달았던 건 뭐냐면 그냥 앉아서 문제집 많이 풀고 이걸로 되지가 않는다 였어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과거에 제가 했던 방식 뭐냐면 문제집 풀고 채점하고 끝나요. 문제집 다 풀었다고 좋아서 이제 막 놀고 막 잔치 버리고 막 이러는데, 공신들은 오히려 그건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이후의 과정이, 틀린 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 권 끝나면 또 한 권 풀어야지, 또 한 권 풀어야지. 마음이 급하고 하니까 이러는데 오히려 공부 잘하는 이 친구들은 한 권을 정말 제대로 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수험생 할 때 문제집은 교재든 발을 정자 2개를 쓰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발을 정자 2개까지 쓰려면 10번은 봤다는 얘기네요, 최소. 그렇죠. 틀린 문제를 보고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봤을 때 맞아도 한 3번 정도는 더 보고 그렇게 하면 한 10번 정도 보면 문제집 한 걸 진짜 마스터하거든요. 네. 누가 이거 풀어봐라 골라도 바로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제 경험상 한 권이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에서 자신 없다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진짜 한 권이라도 그렇게 제대로 푸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해서 소위 네. 명문대, 참 좋은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방황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다잡았는지 좀 들려주세요. 마음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네. 다 잡으셨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별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귀한 시간인데 버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남자들의 도피처가 될 수도 있는 도피처인가요? 그곳에 갔죠. 군대. 그렇죠. 군대가 돌이켜보면 제 삶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전환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워낙에 그렇게 심하게 방황하다 보니까 네. 진짜 제가 자퇴할 마음까지 먹었었거든요. 부모님 걱정 많으셨겠어요. 그죠. 부모님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군대를 가서, 그리고 저같이 나약한 사람이 거기서 버텨내야 되니까 그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 대학 생활이나 이 누렸던 하나하나가 대체 얼마나 정말이지 하나하나 소중한 거였는지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제가 뭐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진 않았거든요. 진짜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친구들이며 수업이며 그냥 밥을 진짜 씹어서 삼킬 수 있다는 이거 하나 자체도, 제 팔다리가 성한 거 하나도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됐죠. 모든 것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게 되는 네네. 어떤 계기가 된 거군요. 젊은 시절에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그렇게 진짜 어떻게 보면 바닥의 상황에 처해보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금 뭐 일상의 감사함을 알게 된 것, 비록 방황도 했고 좌절도 했지만 결국 꿈을 찾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그 덕분에 지금 가는 길에 흔들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성공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멘토 한 명씩. 모든 학생에게 멘토 한 명씩을 뭐 붙여준다가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의 어떤 취지가 되는 건가요? 네, 취지이자 제 젊은 시간을 다 바치고 있는 거죠. 제 꿈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셜벤처의 네. 비전입니다. 회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동아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는데 네. 그 좀 이유랄까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 과거 때문이죠. 제가 그 좀 나름 그냥 좀 저한테는 버거운 학창 시절 보내고 나니까 저 같은 네. 학생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동아리를 하다 보니까 또 우연한 기회에 되게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저희 한 활동이
뭐 예능 프로로도 만들어져서 네, 저도 봤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이자 좀 많이 공감대를 샀던 그런 것 같아요. 네,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았어요. 그때 나름 제가 이 유머 감각으로 그 예능 프로의 메인 MC까지 하긴 했었는데요. 그 프로가 오래 가진 않았는데 되게 그거 덕분에 되게 많이 알려졌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죠. 근데 좀 어느 순간부터 더 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네. 우리가 가르치는 이 저소득층 학생들 요 몇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생들, 더 나가서는 일반 학생들조차도 멘토는 다 필요하다고 저희가 믿고 뭐 그 멘토 한 명이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소득층 학생들 뭐 공부도 못하고 형편도 어렵고 이런 좌절하고 이런 아이들이 물론 돈도 없고 이런 이유 있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계시기도 한데 한 명이라도 얘네들한테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응원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최소한 범죄자는 안 돼요. 오히려 진짜 훌륭하게 된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더 체계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으로 이제 네. 발전을 시킨 거군요. 뜻은 참 좋은데 네. 사실 현실적으로 봉사와 기업 운영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어려움은 없었나요? 네, 그 다르다는 걸 제가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업은 어쨌든 사회적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마찬가지지만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생각 없이 저는 그냥 뭐 봉사활동 좀 하던 사람이었고 제가 또 경험도 없이 대학생 때 창업하다 보니까 그걸 시작하신 게 대학생 때였군요. 네, 제가 결국 이제 제 꿈이자 직업을 이걸로 완전히 정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육학과 수업도 듣고 뭐 학점도 이제 뭐 4.0 올레이 나왔죠. 올라갈 길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확실히 내가 공부를 해야 된 이유가 정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거의 없었어요. 진짜 즐겁게 했거든요. 이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뭐 대학생 때 시작을 했는데 뭐 제가 경영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고 네. 회사 뭐 일해본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돈 벌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게다가 2년 동안 수익 모델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직원들 월급은 또 어떻게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강연 같은 걸 할 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으로 이제 막 봉투에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이제 주기도 하고. 집이 없었죠 그때는. 사무실 책상에 이 책상에 이제 전기장판 깔고 자요. 네, 그럼 네, 가끔 전기장판 이제 고장 나면 추운데 이제 쳐서 깨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좀 그래도 어려웠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절 맞으시죠?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뭐 진짜 그렇게 이렇게 사무실에 혼자 책상에 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가끔 이런 생각 들 때 있더라고요. 근데 막 친구들 막 잘 나간 이야기 듣고 하면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사교육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거나 그런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고 또 저희가 멘토링 진짜 오프라인에서 뭐 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자활센터나 이런 데서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멘토 한 명이라도 더 만들어준 내일 되면 한 명이라도 더 그런 아이들이 생기고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어쩔 땐 진짜 막 설레어가지고요. 잠을 못 자요.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멘토 한 명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세상이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날이 늘 기대됐어요. 네, 그게 바로 꿈이라서 삶의 목표라서 비록 가는 길이 힘들어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성공 비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